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각각 0.77%,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3,22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 시장도 985선으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60전 내리면서 계속해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각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50억 원의 매수 우위로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지금 코스피 시장을 받쳐내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여전히 개인의 1,000억 원 매수가 시장 상승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증권과 또 소비 유통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장기 포트 종목들을 점검을 하고 이제 또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종목들 흐름은 좀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제가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그냥 앞에는 이제 손실 중인 종목만 우리가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뭐 수익 중인 종목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요. 일단 ICD는 뭐 똑같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자리 뭐 1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뭐 1년 한 6개월 기다리고 뭐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오시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ICD는 오늘도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전고점 돌파할 때 그때쯤 돼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그대로 홀딩 의견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뒤에 좀 드릴 건데 바이오 작주를 걱정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조금 그 공매도 재개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신을 빨리 좀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이제 3사 합병할 시기 그때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DBI 때도 거의 뭐 100% 수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SK 바이오팜 사실 제 종목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제 작년부터 수익 종목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가장 문제인 포트인데요. 저점 잡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 바이오 제약주 데미지를 받긴 받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아직까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확신이 좀 서면은 그때 의견을 드리겠다라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전자, 동아일텍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3%는 뒤에서 제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3% 전략 종목들이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AS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세 종목이 다 주춤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신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라이콤 그리고 CS 윈드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넨메탈 세 종목 모두 현재자로 여러분들 매수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니까 그대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실은 각각 6% 마이너스 뭐 10% 8% 정도 손실인데 지난주에 오히려 시장이 좀 눌리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놀랬죠. 이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아예 소개를 해드릴 때부터 그냥 한번 실적은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고 그리고 한번 튀어 오르면은 정말 강하게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패턴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라이콤, CS윈드, 덕산하이메탈 실적도 모두 좋은 기업이고 돈도 정말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역이용하셔가지고 신규 매수 찬스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죠. 1분기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3.7%고 영업이익이 94.2%, 순이익이 106.5% 증가했고요. 단순히 이거는 이제 테마성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실적도 잘 늘어나는 기업이니까 CS 윈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일주일 3%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짚어봐야 될 텐데 공매도 재개가 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어요. 오히려 지수는 그 전에 빠졌고 재개된 이후엔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나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쪽은 또 걱정이 되기 마련이고 또 외국인이 지금 계속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지켜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금지 기간 중에 상승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코스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설명드린 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공매도 주체 비율에서 개인은 거의 0이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거의 뭐 100%를 차지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의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차장고 상승폭 5개 업종 그리고 하락폭 5개 업종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종목과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잔고가 확 늘었고 잔고 비율이 5%가 넘어가는 기업을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폭 증가 업종 중에 이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무조건 빼셔라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일주일 정도가 진짜 중요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예민하게 좀 시장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지켜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말대로 수요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방정환 선생님이 하늘에서 우리 주린이를 위해서 도와주셨다. 뭐 사실 전 주린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웃었는데요. 그날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5월 첫째 주 지수 흐름과 외국인 기관 간의 수급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차트 요거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새로 빨간 선을 그어드린 게 이제 5월 3일 공매도가 딱 재개된 시점인데 그날과 그 다음날 저점을 찍고 지수가 또 올라옵니다. 수요일 날 오히려 하루 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밑에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합계 금액인데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합계 금액은 정말 작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빨간색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분 증시 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상승장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힘을 잃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장 중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을 우리 개인들이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조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겨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사실 이제 증시라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슈가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이제 GM이 게임스탑 이슈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좀 제가 지켜본 거는 제가 딱 지금 머리에 드는 생각은 이번에도 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은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근데 유동성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받지 않았고 개인들한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거의 1년 전쯤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개인 자금력으로 이제 공매도 세력을 찍어 눌러서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쇼키즈 현상이 발생하고 각 업종별로 주가별로 이제 산발적으로 주식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은 상승장에서 원래 세력들은 항상 이제 샌드백이 됩니다. 이제 그런 팩트를 좀 하나 전달 좀 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상승장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힘을 못 쓴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공매도 세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받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주 혹은 이제 몇 개월 안에는 하나 언론사들이 아마 저는 이제 우리 한경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이런 헤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판 게임스탑 현상이 곳곳에서 이제 속출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런 아마 경제 관련 헤드라인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현상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쪽에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실적 좋은 중소형 IT주에 집중하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에 집중을 하느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은 본 화면은 코스피의 소형주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에 반해서 대형주는 어느 정도 반등한 수준에 그쳤는데 그러면 코스닥 소형주들은 어땠는지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스몰캡인데요. 코스닥 스몰캡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양 시장에서 이제 모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의 흐름이 훨씬 강하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캐치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럼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수급의 힘으로 공매도 세력을 찍어 누른다면은 그리고 그 현상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적은 이제 중소형주에 몰린다고 하면은 정말 공매도 세력은 쉽게 말해서 이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쇼커버링이 몰리면은 쇼키즈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현상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일주일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수년간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 특히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높이에서 보면은 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장에서 공매도 세력은 결국 샌드백으로 전략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형주의 경우에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공매도 세력과는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 전에 충분히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공매도 세력이라는 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끌어올려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건데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네. 공매도 세력은 아시겠지만
수익은 한정되어 있죠. 이제 주가가 0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끝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은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수급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수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다룬 내용인데 빠르게 좀 차트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좀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많고요. 이에 따라서 구매도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샌드백이 될 거다라고 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 경력이 상대적으로 좀 짧으신 분들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으실 텐데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T라고 표시해 놓은 게 테이퍼링이고요. 그리고 QE 종료, 양적 완화 종료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인데 사실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어떡하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인데 그냥 가장 최근에 2015년도, 18년도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초기에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면 뭐 거의 무관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네모는 그 양적 완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뭐 똑같죠. 동그라미 테이퍼링, 그리고 네모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양적 완화 중단을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시행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지수는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그럼 다음 차트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나라 지수 차트, 그 다우존스의 차트 흐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수급을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다 했을 때 돈을 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연준이나 어떤 우리 그 중앙은행들도 시장에 돈을 푸는데 그들이 그 돈이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 뿌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않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 돈이 뿌려졌고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 지수 같은 경우는 끌어올려야지 당연히 이 돈을 회수할 때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이번에 또 보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금리 인상 시기, 다우존스가 많이 올랐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차트인데요. 일단은 뭐 잘 보시는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15년 그 끝에쯤에 살짝 이게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뒤쪽에 끝나는 시점이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 이후에 왜 이제 지수가 내려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쇼크 때문에 지수가 밀린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가 중국의 어떤 역살잡이를 시작하면서 지수가 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테이퍼링이 시작되어도 지수는 간다라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도 지수는 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고 종목을 끌어올리고 이제 돈을 뿌린 누군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로 그냥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혹시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분명히 이제 지수도 하락하는 시기가 이제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기는 특정 시점까지는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그 특정 시기가 오면은 제가 이 시간에 꼭 그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증시라인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은 공매도도 금리 인상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